나라 전체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촛불 시위의 캐치프레이즈가 가장 눈에 띄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캐치프레이즈가 이게 나라냐, 이것도 나라냐 였습니다. 이것도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시위를 한 사람들이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새로 탄생시킨 이 정부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던 형태의 정부인 겁니까? 나라가 미쳐가고 있는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가장 최근에 연일 언론에서 떠오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며칠 전에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춰서 미안하다더니 이제는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났습니다. 싸고 돌아가는 얘기가, 싸고 감사한 얘기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쳐설지 몰라도 일반 국회의원의 기준으로 볼 때는 특별히 눈높이에 못 미치는 건 아니다. 뭐 이 얘기 듣고 박수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혐오 집단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청와대는 지금 깨끗하고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건가요?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를 또 다른, 다시 말하면 대의민주기관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가장 부패하고 가장 도덕 기준이 나쁜 기관이라고 손가락질을 함으로써 사회가 통합이 됩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한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원장 감독원 원장 사태를 선관위에 넘겨서 판단을 받겠답니다. 2년 전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관 돈 쓰는 것은 기관 돈을 쓰고 해외 외유를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갔어요. 그때 부당하다 했다는 것이 지금 선관위에 던졌으면 선관위에 맡겨놔야 되는데 청와대가 개입하는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요. 다 알아서 기라는 겁니다. 히틀러식으로 알아서 기라는 겁니다. 이효 여사 전 대통령의 영부인 경호 기간이 넘었습니다. 법적 기한이 넘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호처에서 맡겠다고 합니다. 탈법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고 법 위의 행동이에요. 검찰도 국회도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밀고 나가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국방부 사례를 한번 봅시다. 사드 경찰 4,000명이 나서서 시위대 300명, 150명을 못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 잘못 아니에요. 물론 역부족이죠. 택없는 역부족이지만 청와대가 끌고 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제주 해군기지 각 국가의 해군들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경년마다 하는 페스티벌, 경년마다 아니죠. 10년마다입니까? 하는 페스티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 한마디 안 열어요.
탈원전 한다고 난리를 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연구소 5호, 6호 건설하는 걸 중단하라 해서 뭐 시민 참여단인가 공론위원회까지 만들어가 쇼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결국 다시 건설 재개한다고 또 한 판 쇼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잃은 낭비된 국민의 세금이 1390억 원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고소도 안 하고 있어요. 법적 문제도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덧붙여서 한수도 떴어. 대통령이 탈원전을 좋아하니까 결국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100조 이상의 돈을 향후 20년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노재단체들이 여기에 주된 사업자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전 목을 쪼고 있는 거예요. 정부 관여 안 해요. 잔소리도 안 합니다. 옳고 그러도 따지지 않습니다. 법치가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이건 나라냐가 아니고 이게 나라냐가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미쳤어요. 근데 그걸 청와대가 모르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거나 은근히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라가 미쳐가는 나라의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는 게 저는 4월 27일이라고 봅니다. 4월 27일 김정은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국민들 지지를 얻기 위한 쇼로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했다. 거기에 반드시 북핵 비핵화라는 용어 안 씁니다. 한반도 비핵화 내지는 그냥 비핵화 합의. 남북이 비핵화 합의에 동의했다. 비핵화에 합의했다. 거창한 문장을 내걸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김정은이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문정권에게 핵 문제 남북 간에 있어서 비핵화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통일도 우리끼리 합시다. 미군 몰아내시오. 미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각색해서 언론에 퍼뜨립니다. 뭐 사실 각색할 것도 없을 겁니다. 최근에 보수 언론까지도 평화협정이니 한반도 비핵화니 종전선언이니 이런 용어들을 어원도 따지지 않고 그 진짜 숨은 의미도 따지지 않고 그것이 무슨 평화의 사신인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전령인 것처럼 비판 없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언론이 앞장서서 홍보를 해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남북이 비핵화에 합의했다. 위대한 대통령 문재인, 위대하고 담대한 김정은 지도자 떠들어 제낄 겁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면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까지 비판 없이 등달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하는 게 정말 뭔가 이루어냈구나. 김정은이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복하여 감동되어 비핵화에 찬성하는구나. 이렇게 나이브하고 유치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많아지도록 언론과 신문과
여러 매체들은 홍보를 하고 들뜨고 난리를 칠 겁니다. 여기서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잠깐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자리 정리를 하고 좌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좌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맨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한 김기식 사태, 이희호 여사의 사태, 제주 해군기지 사태, 사드, 손 하나 못 대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국민을 무시하거나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3 정신을 제대로 나타낸 시라고 추켜 세운 시가 이산화 시의 한라산이라는 시를 보면 그 시의 골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쳐죽일 적국이고 나쁜 놈들이고 남한 전체의 선거를 돕고 지원하고 그 방향을 가자고 찬성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이나 정부나 이건 전부 역적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반란을 일으킨 남노당 세력들은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4.3)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시라고 축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길이 이어받아서 세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라고 30억 원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지원한다니까 그 힘 받고 4월 7일 서울 올라와서 그 시위하는 사람들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 면면을 보라고요. 할머니, 80살 먹은 할아버지들, 80 넘은 할아버지들, 33개 단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들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서 추동해주는 세력들, 지금 이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추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한라산 시에서 드러낸 대로 반미, 양키 고홈, 시에서만 드러낸 게 아닙니다. 4월 7일 실제로 시위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뭡니까?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군은 집으로 가라. 연방제를 원한다.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거기에 대해서 제재 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목소리니까.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김정은이 그 얘기를 웃음을 지으면서 하면은 대표단으로 앉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동시에 보기 위해서 일산 킨텍스 회의장에 앉은 1000명, 2000명이 박수를 치고 앉았을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고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한 배경이 뭔지 압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혼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상회담 때 김정일이 김대중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김대중이가 제일 싫어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뺏어갈 뻔한 박정희 대통령을 김정은은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가 평화협정을 맺어도 주한미군
통일이 돼도 남북 간이 통일이 돼도 주한미군 있는 건 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마음속 깊이까지 그렇게 믿었겠느냐마는 정말 김정일이 남쪽을 공격할 생각을 없고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가 위협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을 김정은이가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 정상회담에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수장으로 갔다 온 분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에 역시 수장이 되셨더군요. 임대웅은. 수석대표가. 이번에도 자문단 대표가 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김정일 생각보다 통 큰 사람이고 솔직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번 대북 특사단들이 가서 김정은 만나고 와서 한 얘기가 통 크고, 김정은 통 크고 용기 있고 솔직 담백하고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 솔직 담백하고 털어놓고 얘기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통 큰 남자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주는 돈 받아가지고 지금 해놓은 게 뭡니까? 핵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없앴어요? 핵을 없앴냐고요? 핵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똑같은 얘기로 번지르하게 얘기하면서 무슨 똑같은 얘기? 아, 한미 군사 훈련하는 거 이해한다. 또 두 번째 한 얘기는 뭡니까?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 우리 대북 특사단들 돌아와가지고 김정은은 의심하면 안 돼. 아주 솔직한 사람이야. 화끈한 사람이야.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통 큰 사람이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 그대로 트럼프한테가 전합니다. 2000년에 우리 당한 걸 지금 똑같이 당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 그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 자기 아버지가 쓰던 용어를 그대로 써서 되풀이하는 걸 또 똑같이 우리는 평가합니다. 통 크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화끈하고 담대하고 말이 통하는 리더라고.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2000년은 혼자 앉았지만 지금 미국까지 가가 설파하고 전파하고 각색하고 트럼프 마음까지 움직여놨습니다. 왜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김기식 사태라든가 이희호 여사의 사태라든가 탈원전의 문제라든가 제주기지의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왜 갖다 붙이냐? 관계가 아주 치밀하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4월 27일 비핵화한다는 형식적인, 절대 북핵 비핵화라는 용어 안 씁니다. 그냥 남북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라는 식으로 번지르 내놓으면은 이 한국이 대응하는, 보여주는 태도는 역사상 최초의 평화 만들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합의했다고 환호를 지르고 날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까이는 6.14 선거에도 써먹을 거고, 계속 그 정신을 홍보하고 떠들고, 보수들, 생각 없는 보수들, 내가 생각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생각 없다고 얘기하냐? 지금 좌파들이 하는 짓을 보수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저러다가 지치겠지. 쟤들 별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이라는 건 촛불 시위단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고 대통령이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촛불혁명은 2016년 10월에 불이 붙은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간 즉시 일어난 광우병 때부터 벌써 그 뿌리를 씨가 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 방화쇠를 당기는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연결돼서 좌파들이 집권하는 익스프레스 하이웨이가 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파들은 누구파 지린멸렬이 돼가 싸우고 있어요. 이 촛불이라는 시위 자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완전히 바꿨냐, 깊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투쟁을 해서 지난 10년간 지금 정권을 잡았고 권력을 잡았고 앞으로 그걸 어떤 야욕으로 끌어갈지 우파는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분석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무건수행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면 지금 앉아가지고 누구 H파 P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자들끼리 권력 다툼 한다고. 정말 진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런 김기식 사태 뭉개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우습다, 국회의원이 우습다. 너희들은 이제 도관에 든 쥐다.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그 판단에 일부 책임이 어딨냐, 상당 부분 책임이 우파에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가지고 놀기 떡반죽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법, 위법,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시키는 것 자체가.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시키는 것은 길에 숨어서 교통위반하는 사진 찍어가지고 갖다주고 보상금 받는 차파라치를, 교통위반하는 차를 잘 찍어가지고 갖다준다고 교통부 장관 시켜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한지도 몰라요. 최소한 그 사람은 어쨌든 돈을 받아먹어도 준법 정신이라는 하에서 그 자기 역할 그것만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의 행적을 보면은 이건 도저히 자기 입으로 도덕을 얘기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얘기하거나 더 좋은 세상을 얘기하거나 혁신을 얘기하거나 자격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 김기식 이분이 살아온 길을 다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1994년 참여연대라는 걸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전부 혁명, 개혁, 더 좋은, 더 나은, 더 밝은, 올바른 이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참여연대 전체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도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거기에 있는 패키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청와대 보기에는 가장 자기들하고 뜻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중요 요직에 계속 박는 겁니다. 한국에서 NGO는요, 더 이상, 원래 NGO라는 뜻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비정부 기관입니다. 한국에서 NGO가 더 이상 이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광우병 사태 전후로 해서 NGO는 더 이상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아니고 Next to Governmental Organization 내지는 Near to Government Organization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를 들어가기 위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근접한 계단이 NGO라는 단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이 정권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NGO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환경연대라든가. 우파가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조직력과 저항력을 가진 우파 단체가 있습니까? 촛불 자체만 해도, 참 태극기 자체만 해도 지금 몇 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4월 27일은요.
단순하게 남북 정상회담 한다라는 스크린을, 자막을, 영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날은 바로 김정은의 작전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날입니다. 그 작전이 뭐냐?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전의 성공의 날, 최종 성공의 날로 깃발 꽂는 날이에요. 남남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 발표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조금 군데 활화산처럼 조그마한 규모의 활화산처럼 폭포했지만 (4월 27일) 이후부터는 공개적이고 정말 대담하게 나서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때 우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우파라고 꼭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상식 있는 국민, 대한민국을 똑바로 끌고 가고 싶은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통령까지 앞서서 청와대, 대통령을 도우는 청와대까지 앞서서 이런 탈법 위법 행위를 국민들에게 손톱만큼의 부끄러움도 없이 해나가는 이유,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백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의 강력한 백을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지금 실세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핵 문제. 그 종이에 4월 27일 어떤 식의 서명이 이루어져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는 쇼하는 거예요. 누구 곡조에 따라 춤을 춰? 김정은 곡조에 따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한다고 박수치고 긴가민가 하는 국민들은 4월 27일쯤 그 발표가 나오면 진짜 핵가 대부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긴가민가 하다가 국민들도 핵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이 모자라가지고 핵가닥 도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옆구리 찌르고 팔을 꼬집으면서 얘기할 겁니다. 너 말이야 지금까지 보수라고 얘기해온 거 잘못된 생각이야. 봐. 남북한이 이렇게 미군 몰아내고도 우리끼리 앉아가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터집을 자꾸 잡느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똘똘 뭉쳐야 된다. 저 물 건너 바다 건너 있는 미국 쪽에 이제 눈 그만 돌려라. 그리고 김정은이 얘기했지 않느냐.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않는다고. 핵도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냐. 저렇게까지 종이에 서명을 하는 거 보니 정말 비핵화할 거다. 한번 믿고 가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수록 반역자로 이 정부에서는 레벨을 붙일 겁니다. 김정은은 또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앉아서 뭔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야, 너하고 나하고 앉아가 비핵화 회담을 하자는 자체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핵 비핵화를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핵 없다면서. 근데 너희들이 인정하니까 이 회담하는 거 아니야? 워싱턴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줘라.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앉아가도 그 얘기 똑같이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나하고 앉아가 지금 비핵화 얘기하자는 거 하는 걸 보니 당신은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건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북한처럼 미친놈들 아니고는 우리 보고 한반도 비핵화하는데 한국도 비핵화하라는 식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미국의 핵우산도 꺼잡아내고 그 핵 유사시에 핵전쟁이 날 경우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주한미군도 끌어내고 그것 막는다고 세워놓는 사드도 꺼내고
철수시키고 하라고 주장하겠지만 또 주장해왔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우리 보고 한국 보고 비핵화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가 안 되죠.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을 이 정부는 그것은 안보상 옳지 않다라고 사드 배치를 나서서 반대하는 인간들이나 제주 강정 해군기지에 페스티벌을 국제 해군 협력을 키우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에도 해오던 해군 페스티벌을 30개국을 불러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못 맞게 하는 걸, 이건 전부 통수권자가 정리해줘야 될 일이에요. 국방장관이 나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장관 힘이 뭐가 있어요? 청와대 비서 하나가 나서가지고 입 다물어 하면 말 한마디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통수권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군기지를 반대했는데도, 우리가 반대가 아니죠. 좌파가 반대했는데도 그걸 결국 해군기지를 세울 수 있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이 해군기지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통수권자의 결정 문제예요. FTA 협상하는데 몇 년을 끌었어요. 8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후로. 제가 한나라당 정책조정위 2위원장을 할 때에 이 FTA가 제 담당이었어요. 손톱도 안 들어갔어요. 결국 도장 찍어준 건 통수권자가 도장 찍어준 겁니다. 근데 이런 난맥 상태를 흘러가도록 놔두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 정권의 대통령이 능력이 없거나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자기의 주관이나 비전도 없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은 상당한데, 능력은 뛰어난데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점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하고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어느 것인지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 정부가 가는 방향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앉아가지고 시시껄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 평화에 비핵화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라는 거에 서명해 주는 건, 이건 사실은 시시껄렁 표현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왜? 그 용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거의 서명한 걸 가지고 평화를 다 받아낸 것처럼 착각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홍보하고 그게 전부 평화 전체를 얻은 게 아니라고 반발하는 딴소리를 내는 당이나 국민들에 대해서는 너들은 전부 반역자들이다 라고 도장 찍을 테니까요. 그리고 몰아세울 테니까요. 그럴 경우에 우파가 혹은 야당이 혹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자칭하면서 국민들 세금 받아가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항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라는 넘어가는데 그냥 맡겨놓고 팔짱 끼고 4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보수에게 정권이 돌아와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니까 계속 지금 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파가 혹은 스스로를 우파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실제로 촛불혁명이라는 촛불 시위에 촛불을 들고 있었던 사람까지도 이 정부가 지칭하는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한 행정력 때문에 이 나라의 운세가 기울어지는 그 시점에서 박근혜를 밀어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보자라는 그 일심으로 섰던 사람들까지도 진짜 촛불혁명에 혹은 촛불 테러에 혹은 촛불 시위에 뿌리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본격화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쇠고기 먹으면은,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뿡뿡 뚫려가지고 정신병이 돼가 다 죽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 총 연인원이 170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거기에
숫자적으로 물론 3분의 1 총 간 건 아니지만 참석한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석했지만 단순 계산으로 보면 3분의 1이 거기에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 어떻게 됐어요? 10년간. 미국 쇠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도 한국이고, 한국이 수입하는 외국 쇠고기 중에 제일 많은 것도 미국 쇠고기입니다.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냐고요? 짐승이 먹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만 먹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몰아세우면 알아서 기는, 그렇게 몰아세우면 비판도 없이 한가할 능력도 없이 조목조목 따지고 대응할 능력도 없이 휘몰려 가는 게 우파였어요. 분석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힘도 없고 조직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내분 싸움하고. (4월 27일은요)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여론전 심리전에 완전히 항복하고 핵 인질만이 아니라 김정은의 심리전의 인질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라가 미쳐간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엄청난 업적은 될지 모르지만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을 자기의 일생일대의 업적으로 그걸 만들고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해놓은 짓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가 하는 일의 부피와 방향과 무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때는 엄청난 돈을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나고 보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돈 갖다 줘서는 핵을 만들었지만 그 후에 우리가 수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하지도 못했고 미국도 계속 북한에게 속아서 제대로 일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김정은은 겨우 핵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 쩔쩔매던 2000년대가 아니고 핵을 완성시키고 한반도를 때리는 미사일은 진작에 98년 이후에 완성이 된 겁니다. 왜? 1998년 8월 30일 일본 동경상공을 날라서 성공한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습니다. 사거리 1000km를 넘는. 그래서 노동미사일 7천 배치돼 있어요. 그 미사일 지금 미국까지 위협하는 거로 해놓은, 그리고 미국하고 앉아가 담판을 짓자는 것을 받아낸 그 상황이에요. 김정은의 무게는 핵을 가진 김정은의 무게는 핵을 개발하려고 조바심을 하고 돈도 없어 벌벌 떨던 김정일의 좌표나 무게와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말로는 그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 했지만 이렇게 긴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무슨 평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평화 말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에서 평화를 부르짖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미국 군인이 세계 최고의 워리어, 병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 이후부터.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은 필수 불가의 길이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으로까지 가지 않으면서 지켜나올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외교적 수단이다라고 미국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 외교적 수단은 딱 하나입니다.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한국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유엔 제재 깨는 일을 반드시 할 겁니다. 노골적으로 안 해도 돈 갖다 주면은 금강산 관광 열고 개성공단 열면은 제재 깨는 거예요.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바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대남 심리전에서 이기는 거. 남남 갈등이 완전히 되도록 그거에 의해서 스스로가 풍비박산이 되면서 친북 쪽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흔들림 없이 구축되도록 만드는 시발점을 만드는 거. 이미 시발점은 있지만 구축하는 거. 그거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 알아가 스스로 유엔 제재를 해제해주고 완화해주는 걸 받아내는 게 목표예요. 무슨 비핵화예요. 마지막으로 이미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한 가지 더 리마인드 시키겠습니다. 아직도 아니라 최근 들어 더 하죠. 보수 언론에서까지 평화협정이란 말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마치 무슨 보물인 것처럼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주는 문서처럼 착각해가 쓰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협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입니다. Cease fire.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예요. 이 전쟁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한반도를 현 상태에서 평화를 지키도록 주한미군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주한미군이 여기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종전선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평화협정이에요. 제발 좌파들은 그게 좋아서 한다 치더라도 보수들은 똑똑히 알고 좀 행동하십시오. 그거조차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너무 실망스러운 건 최근에 들어선 보수 언론조차도 무슨 평화협정,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언론의 기사를 한번 보세요. 4월 27일 지나면은 한반도에 뭐 진짜 비핵화가 오는 것처럼 같이 덩달아가 잔치 분위기예요. 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진짜 그거조차도 구분 못하는 무지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 차분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차분하게 뭐 좀 여성스럽게 웃으면서 얘기할, 이 주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주제는 아니죠. 그리고 저도 천천히 정제된 목소리로 얘기 충분히 할 줄도 알고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흥분해가 벙벙 뜨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똑바로 봐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윤수철님 지금 깨어 있는 국민 되자고 했는데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4.27) 이후에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눈에 불을 쓰고 보고 머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수렁에 같이 빠집니다. 국민들을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에 동감하시거나 배우신 게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